안녕하십니까 샤닝 여러분, 샤닝학교의 학주 딜러 최쌤입니다. 먼저 새로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펠리 하부의 9인승은 출시될 수 없을 거란 첩보와 함께 대신 6인승이 출시된다라는 첩보가 돌던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9인승 하이브리드의 개발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6인승 또한 분명 개발은 되고 있으나 판매 국가 코드가 중국 전용이더군요. 또한 수요가 낮던 8인승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수출 전용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개발 단계이기에 얼마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확인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견적을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 오늘은 장기 렌트 견적 예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장기 렌트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오늘과 다음 영상은 꼭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금융사가 여러분과 자동차 상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팰리세이드의 견적을 확인해 보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장기 렌트 견적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차량에 적용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내드릴 견적은 차량가를 5천만 원으로 통일했고 48개월 2만 킬로 대물 1억의 국민 조건이며 앞으로 차주님들께만 제공할 수수료 0%의 견적입니다. 그리고 예상과 분석을 위해 렌트사 견적기에 잔금을 풀어 분해해야 했기에 여전히 엑셀 견적기를 쓰고 있는 렌트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출시 후 제 견적은 더 쌀 거라는 점. 먼저 할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인 차량은 역시나 인기 차량인 카니발. 2%의 낮은 할인율을 보였고, 경쟁차에 밀리고 있는 K8은 카니발 대비 약 42만원 높은 아주 높은 할인액을 보였습니다. 월 임대료의 차이는 75만원 대 70만원. 아니 왜 할인이 더 높은 차량이 더 비싼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잔존가치 때문으로 잔존가치가 낮다면 더 비싼 월 임대료를 보이죠. 쉽게 말해 1000만원의 차량이 잔존가치가 60%다. 그럼 나머지 400만원의 차량가로 견적이 산출되는 거니까요. 잔존가치를 통일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엔 K8이 카니발을 5만원 이상 따돌렸죠. 여기서 질문, 잔존가치가 같은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할인율이 더 커서인가요? 땡! K8 보험료가 더 싼가요? 카니발이 더 쌉니다. 아, 카니발 자동차세가 더 비싸군요. 카니발이 더 쌉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환친차 세제 혜택입니다. K8 하이브리드는 환친차 세제 혜택이 반영됐지만 카니발은 적용 불가. 따라서 K8과 카니발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렌토 4륜으로 견적을 바꿔보면 이런 미미한 차이를 보이죠. 딱 할인율에 가까운 견적 차이입니다. 그럼 환친차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 견적을 한번 봐야겠죠. 환친차 인증을 받은 소렌토 2륜과 받지 못한 4륜의 견적을 확인해 보니 월 임대료는 약 43,000원의 꽤 큰 차이를 보였네요. 소렌토만 그런 거냐? 산타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팰리세이드의 견적 또한 크게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팰리는 분명 차만 확보되면 풀피로도 팔릴 아주 핫한 모델이 될 겁니다. 따라서 딜러의 수수료에 따른 견적 차이를 살펴봐야겠죠. 카니발을 통해 보자면 먼저 안내드린 수수료 0%의 견적은 월 70만원, 수수료를 100만원 단위로 넣어보니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수수료 이상의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렌트사와 딜러가 합작한 이 불편한 진실의 비밀은 이 IRR과 고객 금리에 있었습니다. 쉽게 렌트사의 수익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이 값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변경되는데 딜러의 수수료 추가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얘긴 뭐냐? 왜 그런 거냐? 다음 편에 다 까발릴 건데 맛배기로 말씀드리자면 렌트사와 렌트 상품을 운영하는 캐피탈사는 돈을 쥐고 더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견적에 듬뿍 들어간 수수료를 딜러에게 지급해야 하니 그걸 당장의 손실, 빵꾸로 생각하죠. 따라서 그 손실에 대한 이자 개념의 비용을 금리를 상향시켜 여러분의 월임대로에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딜러에게 수수료도 지급했고 그 이자 비스무리한 기분 나쁜 돈까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갚아주실 겁니다. 이 같은 구조. 제가 겪은 보통의 딜러들은 3에서 4P 영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렌트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수수료를 13%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장기 렌트의 그 불편한 진실들, 아마도 딜러의 60%는 모르고 나머지 40%는 알면서도 시시할 그것들 다음 영상에서 터뜨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지금까지 팰리 견적의 예상에 근거가 되는 렌트 견적의 핵심 요소들을 알아봤죠. 빌드업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 예상해 볼게요. 먼저 팰리의 특판 할인율은 카니발과 동일한 2%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2%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팰리는 카니발과 동급일 거라 보고 있죠. 그러나 잔존 가치는 카니발보다 낮은 60%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가가 높을수록 감가가 클 수 있으며 초기 반응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잔존 가치는 4, 5년 뒤에 기준으로 평가되죠. 팰리 또한 18년도 말에 출시돼 초 빅히트를 쳤지만 곧 출시된 소렌토와 산타페의 하이브리드가 달렸고 카니발마저 하이브리드로 돌아오며 출시 초반의 판매량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향후 4, 5년 뒤 전기차가 여러 단점들을 극복해 캐즘마저 씻어낸다면 팰리 하이브리드마저 무병장수를 확신할 수는 없죠. 또한 팰리는 아직 카니발급의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했다 볼 수 없기에 60%로 예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인 환친차 세제 혜택,
혜택. 소렌토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 초반 환신차 고시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죠.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견적 차이도 안내드리겠고요. 거기에 반갑지 못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의 감소 이슈인데 이 부분은 국세청의 문의 결과 기획재정부의 공고가 있긴 했지만 확답드릴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고가 있었다는 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그 조건 또한 반영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에 따른 변동폭도 안내드려야겠죠. 저야 0P로 견적을 드리지만 가장 많은 딜러가 선택하는 3에서 4P 사이인 3.5P 그 수수료를 반영한 견적과도 비교 드리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목이야. 먼저 5,200의 차량은 현행 세제 혜택 적용 시 월 70만원, 25년도 변경 정책 적용 시 73만원의 견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친차 고시 인증 실패 시 월 75만원의 견적이 예상되고요. 이 조건에 3.5%의 수수료를 넣게 되면 약 57,000원의 견적 상향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25년도 기준의 경우 납부 개소세에 43만원을 더했고요. 취득세 부분에서도 40만원을 더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5,700만원의 예상 견적입니다. 24년 세제 혜택 적용 시 월 77만원, 25년 기준은 월 79만원의 견적을 보였습니다. 인증 실패 시 월 82만원으로 예상되며 수수료를 넣게 되면 약 63,000원의 견적 상향이 예상되고요. 다음은 6,200만원의 차량입니다. 24년 세제 혜택 적용 시 월 84만원, 25년도 조건은 86만원, 인증 실패 시 월 8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24년과 25년의 세제 혜택 변경으로 인한 공통적 임대료 차이는 약 21,000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3.5P 넣은 견적 상향은 약 68,000원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6,700만원입니다. 24년 세제 혜택 적용 시 월 90만원, 25년은 92만원, 인증 실패 시 월 9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로 인한 상향액이 결국 월 7만원을 넘겼네요. 끝으로 7,200만원입니다. 24년 세제 혜택 적용 시 월 97만원, 25년의 경우 99만원, 인증 실패 시 월 10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적용 시 견적 상향은 8만원에 가깝고요. 오늘 펠리의 예상 견적을 알아보았는데요. 할부 견적은 말씀드렸듯 쇼츠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견적을 올리는 불쾌한 원인을 마주하셨을 텐데 이렇게 핫한 신차가 출시될 때는 더욱 기승을 부리겠죠. 구린 딜러는 고객이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직한 딜러는 고객이 공부하길 바라고요. 차도 공부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안내드린 장기 렌트의 불편한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차딩학교의 딜러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